음, 안녕하세요. 압구정 한의원 원장 최지훈입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의료인이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통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통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통증은 이제 디테일하게 나누면 좀 더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들이 잘 잘 알고 있는 통증인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뭐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손목 골절됐어. 뼈가 부러졌어. 그런 거. 그럼 손목뼈가 골절되면 손목이 아플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도 퉁퉁 부어오르고 욱신거리고 누가 봐도 멍도 들어있고 누가 봐도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해당 부위의 말초라고 합니다. 보통 해당 부위의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서 농구하다가 농구공에 손을 팍 맞았는데 확 꺾였어요. 진짜 확 꺾였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막 아프고 일단 아프고 욱신거리고 좀 시간 지나니까 막 부어 올라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인대가 과도하게 꺾어지면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제 염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식의 손상이 생기는 경우. 그 외에도 뭐 우리 흔하죠. 어, 허리 숙여서 이렇게 물건을 들다가 허리 삐끗했어. 허리가 너무 아파. 거기가 딱 아파. 이런 허리 쪽의 인대나 디스크 쪽에서 손상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이제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나오는 자료의 한 8, 90% 정도. 실제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책을 봤을 때도 이런 종류의 통증들에 대해서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머리를 박았다, 머리에 타박상, 뭐 뼈가 두 개골이 부러졌다, 골절, 그다음 목에서 인대, 목 경추 뼈 손상,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깨 쪽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어깨가 아파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회전근개 문제인가, 충돌 증후군인가 이런 것들. 여기 어깨 쪽에 있는 힘줄들 이렇게 이걸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어플로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 회전근개라 그러면 이렇게 어깨 쪽에서 봤을 때 이런 힘줄들, 극상근이라 부르는 회전근개 중에 하나거든요. 손상이 제일 잘 생기는 부위, 요 뼈 사이에서 요런 데서 찝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극상근 손상과 더불어서 제일 흔하게 오는 이제 견봉하 점액낭, 점액낭이라고 부르는데 보로사기 주머니 염증 생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어깨 쪽이 아파요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찾아보면 나오는 통증 관련된 자료들이나 뭐 이렇게 병명들, 병에 대한 소개들은 거의 한 8, 90%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가 어깨 쪽에 고장이 나서 여기가 고장이 나서 여기가 아프다. 여기 힘줄이 고장이 나서 여기 힘줄 부분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여기 뼈가 부러졌다더라. 힘줄에 뭐 손상이나 파열이 생겨서 아프다더라.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 드렸던 허리 쪽에 근육통, 허리 여기 지금 기립근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허리 근육통이 생겼어요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어,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올리는 통증들이거든요. 떠올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당연히 허리 근처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이제 여기가 딱 아프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나를 찾아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통증들이 이제 1번 해당 부위의 손상으로 딱 그 부위가 아픈 통증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부상들은 한의원에 보통 병원에 오실 정도까지라 그러면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한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어,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어깨 쪽에 그러면 요 점액낭이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극상근 쪽에 회전근개 손상으로 오는 분들은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하 정도인 경우가 많고요. 어깨 부위라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못 돼요. 어떤 경우냐면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검사상으로도 어깨에 크게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어깨를 마찬가지 어깨에 이제 힘줄인데 사실 저맥락 어깨가 여기가 딱 아픈데 이 부분이 아픈데 여기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도 어깨를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회전근개쪽 손상이 있게 되면 보통 이제 뭐 호킨스 테스트나 여러 가지 이제 충돌 중 테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깨를 실제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충돌이 되거든요. 못 들어 올려 아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 근데 내가 분명히 어깨가 동일하게 아파요. 어깨 여기가 딱 아프고 여기 뭔가 좀 되게 불편하고 막 자다가도 아프고 사실 이런 경우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좀 아프기도 하고 한데 어깨 쓰는 거 가동 범위 돌리는 거 올리는 거 뒤로 가는 거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통증이 사실 절반은 넘어요. 이런 통증들이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통증입니다. 통증을 크게 아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어깨가 문제인 경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소개된 여러 가지 통증들은 다 이런 통증들이 한 8, 90% 정도를 소개하고 있고 나머지 실제 환자분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는 통증이 두 번째 해당되는 통증인데 어떤 통증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깨가 아프지만 어깨가 원인이 아닌 통증들 그래서 치료 포인트도 어깨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왔지만 어깨에다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어깨 쪽은 목이나 이런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치료를 해서 여기 통증이 없어지는 통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리퍼드 페인,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근육의 연관통들이 있는데요. 요게 한 7, 80년대 이미 나와 있던 개념이에요. 그 트라벨 여사님이라는 근육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그 분이 이제 그 MPS라 그러죠. 트리거 포인트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요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것도 한 것이네. 그 더 큰 그림으로 봅시다. 방사통, 연관통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보시면 까만색 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까만색 점. 여기가 이제 원인 부위가 돼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하근 쪽에 이게 점이 찍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원인으로 인해서 옆에 보면 빨간색 선처럼 팔 전체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죠. 극하근 등 뒤에 날개뼈 쪽의 근육의 원인으로 인해서 팔 전체가 이렇게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 밑에 보면 이제 견갑하근인데 겨드랑이 쪽에 여기 점이 있는 거거든요. 겨드랑이 밑에 있는 견갑하근이 원인이 돼서 팔뚝 전체, 그다음부터 손목까지도 통증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통 연관통, 리퍼드 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도 돼 있죠. 자, 그 보시면 또 검은색 점 찍힌 부분은 여기 승모근 쪽 2번 TP인데 승모근 쪽 여기 있는데 아픈데 어디 아프냐? 머리 뒤에가 아파요. 뒤통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실제로 뒤통수가 아파서 왔어요. 뒤통수가 아파서 왔는데 뒤통수를 치료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왜냐? 여기 어깨 앞에 승모근 여기 어깨 옆쪽에 있어서 실제 그런 경우 많아요. 두통 환자분들을 제가 항상 체크해 주는 게 승모근이거든요. 승모근 여기 앞통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치료를 하면 바로 머리 통증이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마찬가지. 이 오른쪽 X표 저 등 밑에 있죠. 날개뼈 안쪽. 등에 TP 원인으로 인해서 어깨 위쪽에 빨간색 색칠된 부분에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깨가 아픈데 치료할 때 어깨만 봐주는 게 아니고 사실 요 밑에 있는 원인을 찾아서 등 쪽에 있는 요 TP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마사지든 침치료든 뭐든 해줘야 위에 어깨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통증 치료가 어려워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뭐 재밌어지는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치료해야 될 부위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리퍼드 페인도 많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리퍼드 페인 말고 이미지로 다시 봅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과 영역에서 또 유명했던 리퍼드 페인이 뭐냐면 이제 허파가 아프면 요 가슴 쪽에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담낭이나 간이 아프면 요 옆구리 쪽이 아플 수 있고 이런 것들 췌장이 아프면 요 명치 가운데가 아프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과 질환에 대한 연관통도 꽤 유명하게 연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또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요거는 사실 리퍼드 페인이라고 부르진 않고 라디에이팅 페인, 방사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이 뭐 예를 들어서 압박되거나 손상됐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통증이 퍼져나가는 요런 이제 영역을 표시를 한 건데 어,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주황색 경추 6번이죠. 엄지손가락이 아파서 왔어요. 환자가 엄지손가락이 아파서 왔는데 이게 라디에이팅 페인, 신경에 의한 방사통이라면 엄지손가락 여기가 아파서 왔지만 여기다가 뭔 짓을 해도 이제 이 통증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 6번 신경이 눌리는 보통 이제 경추 쪽에 목이죠. 목 디스크로 인한 라디에이팅 페인인데 6번 경추, 6번 목뼈, 목에다가 침이든 뭐든 주사든 시술을 해줘야 이 엄지손가락의 통증이 없어져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거는 이제 보통 디스크에서 많이 얘기 나오거든요. 경추 5번 신경은 경추 5번 쪽, 6번 쪽, 5번은 팔뚝, 어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어깨가 아픈데 여기 보면은 경추 4번하고 보통 5번 쪽이 어깨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아까 얘기처럼 어깨 회전근개 검사해도 매끈하고 아무 이상 없고 염증도 안 보여. 그다음 팔 올리는 거 회전근개 사용 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보통 이제 경추 4, 5번 쪽의 신경 문제로 인해서 어깨에 라디에이팅 페인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치료 포인트는 경추 4, 5번 목뼈가 됩니다. 목 디스크 치료를 해야 어깨 쪽의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신경의 전형적인 그런 통증들 보통 저려요 얘기를 저희 많이 하시거든요. 신경이 전형적으로 신경통이라 그러면 신경염증이라 그러면 저려요가 흔하긴 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처럼 조금 선형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엄지손가락이 약간 불편해서 왔어요 라고 왔는데 요런 경우 이제 라디에이팅 페인이라 그러면 엄지손가락만 아픈 경우는 좀 드물고 보통 엄지손가락이 얼얼하게 조금 저리게 이상하게 아픈 느낌이고 느낌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 따라 다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디스크 정증이라 그러면 요 경추 6번 라인 따라서 조금 다 저리고 온종일 팔 전체가 사실은 엄지손가락이 제일 불편하긴 한데 저려서 왔는데 요 팔도 조금 이상하고 여기도 좀 뭉치고 사실 여기 어깨 늘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이 라인 따라서 쭉 불편한 양상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딱 이게 신경통인가 보다라고 바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요런 리퍼드 페인 사실 리퍼드 페인은 이제 여기 근육만 있는 건 아니고 인대 제일 흔한 걸로 이제 천장인대죠. 허리 쪽에 인대로 인해서 다리 쪽까지 보통 방사통이 가거든요. 허벅지, 엉덩이, 그 다음에 드물게 종아리까지 천장관절 증후군 유명하죠. 천장 인대의 리퍼드 페인으로 인해서 다리까지도 이렇게 퍼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환자들이 다리가 땡기고 불편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리 아무리 풀어주고 찔러줘도 반응 없는 거죠. 원인이 되는 허리의 천장 인대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대 리퍼드 페인, 그 다음에 근육 리퍼드 페인, 그 다음에 이런 신경 쪽의 라디에이팅 페인, 디스크만 있는 건 아니고 말초신경들의 고착. 예를 들어 제일 흔한 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도 유명하죠.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증상은 손끝저림이에요. 손끝저림. 1번, 2번, 3번, 4번 반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저려서 오거든요. 손끝이 저려요 하는데 손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요 손끝으로 가는 신경이 손목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말초 신경 포착 중에 하나인데 신경통이죠. 라디에이팅 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손목 터널 밑에서 요 정중신경이 눌립니다. 눌리면은 요 띠 같은 거 있죠. 여기 손목 터널이거든요. 여기서 신경이 눌려서 요 신경이 가는 라인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다 퍼지는 거거든요. 손끝이 저려요. 이거는 이 병은 손목이 원인이 돼서 손끝 저림이 생기는 통증이에요. 비교적 가깝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 근데 이제 목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손끝 저려요 하면 환자분들이 난 손이 불편해서 왔는데 왜 손에 치료를 잘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부위가 좀 많이 다른 경우도 많고 이제 이게 좀 섞이면
섞이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떤 얘기냐면 넘어져서 왔어요. 넘어져서 손을 바닥에 탁 짚었어. 근데 뭐 그렇게 세게 넘어진 건 아니라서 아까 처음 얘기처럼 뭐 골절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멍들지도 않았고 약간 붓지도 않았어. 그냥 이제 약간 넘어진 대로 휘적 하다가 책상에 탁 찍었는데 보통 그런 일들 살다 보면 흔하잖아요. 살다가 부딪힐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뭐 세게 부딪혀도 뼈 안 다치고 이랬으면 한 이틀 3일 지나면 멍 빠지고 이제 잊어버리는데 그때 세게 짚었더니 멍들고 며칠 고생했다 지나가야 되는데 딱 부딪혔는데 이게 석 달 동안 아파. 1년 됐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 손목이 1년 동안 계속 아픈데 이거 처음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닥에 넘어지면서 짚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1년 정도면 병원 가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초음파 찍어보는데 딱히 뭐 인대나 뭐 이렇게 뭐 크게 문제 없다 그러고 염증이 좀 있다 그러고 인대 조금 늘어난 것 같다 이런 얘기 듣는데 1년 동안 아파요. 이상하잖아요. 인대가 늘어나면 보통 부분 파열이라고 해도 2주, 완전 파열도 6주 정도 붙거든요. 골절도 2달이 지나면 붙어야 돼요. 2개월이면 뼈가 뭐 금이 갔든 뭐가 됐든 붙어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1년이래.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손목의 원인이 아니고 약간 라디에이팅 된 신경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신경 쪽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약간 통증들이 이제 민감해지거든요. 민감도가 올라가요. 그 상황에서 민감도가 올라가 있는데 딱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건 실제 세진 않았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정도 부딪혀가지고 이거 뭐 1년 동안 아플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책상에 툭, 뭐 아니면은 차에 톡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아파요. 그러면 대개는 그 톡 했다고 여기가 사람 고장날 정도로 사람 몸이 허술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톡 부딪혔다고 1년 아플 거면 내가 살다가 역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팔꿈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눌렸다고 이게 1년 아프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 사람 몸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은데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그러니까 라디에이팅 돼 있거나 뭔가 뭔가 문제가 생겨 있으면 이제 통증이 그냥 오래 가요. 여기 문제가 사실 없는데 그런 경우에 잘 찾아보면 위에서 신경이 눌렸거나 위에서 신경이 눌렸거나 이래서 이제 약간 라디에이팅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여기 치료해주면 이제 이 없어지는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이제 환자분은 내가 톡 부딪혀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톡 부딪혀가지고 통증이 생겼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자세히 물어보면 통증이 초반에 여기 부딪혔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다 아프다든지 혹은 위에까지 퍼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신경통의 양상들을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치료는 이제 그 신경이 눌린 부위를 잘 찾아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이 되는 통증과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와 통증 느껴지는 부위가 같을 수도 있고 사실 실제로 오래된 통증들은 다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최소 한 7, 80% 정도는 오래돼서 1년 돼서 왔어요, 2년 돼서 왔어요 하면 해당 부위 알고 해당 부위에 라디에이팅 일으키는 다른 통증의 원인들을 꼭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7, 80%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부 시작하시면 실제 통증을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